자, 오늘은 경제 단원 2단원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단원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크게 희소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서 내가 이 경제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선택의 개념, 그리고 기회비용, 편익의 개념, 이 두 가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개인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국가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들을 중심에 두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단원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 시간 수업에서 희소하다라는 말이 잠깐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희소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소하다, 무언가가 희소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풍부하다, 부족하다, 둘 중에 어떤 느낌?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건데,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자원이 희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전 시간에 가지고 싶은 것, 필요한 것들을 아주 많이 나열을 했었죠.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을 가지고서, 돈을 가지고는 그 갖고 싶은 것들을 모두 구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나의 욕구는 굉장히 무한한데 비해서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돈은 부족한 것. 자, 이랬을 때 나에게 돈이 희소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희소성은 단순히 많다라고 해서 희소성이 크다라고 할 수 없고요. 적다라고 해서 또 희소성이 작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희소성이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돈이 10만 원이 있다라고 해서 필요한 걸 모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 원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희소성은 양보다는 내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필요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희소성의 중요한 특징, 이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희소성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에어컨 100대, 그리고 저기 북극의 에어컨 1대, 어느 게 더 희소할까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본다면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에어컨이 100대가 있더라도 아프리카는 에어컨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희소하고, 북극 남극에서는 에어컨이 단 한 대밖에 없지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구입을 하려고 할 거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재화를 우리는 경제재라고 하죠. 자, 경제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이 큰 재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가지고 싶어 하다 보니까 내가 대가를 주고서라도 얻겠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자유재는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다시 말해서 희소성이 아주 떨어지거나 없는 재화,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재화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유재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자유재였는데 오늘날에는 경제재로 바뀐 재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떤 것이 있냐? 공기와 같은 재화가 있어요. 자, 물, 공기는 과거에는 너무 흔하고 또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자유재였지만, 오늘날에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얻을 수 있는 경제재로 바뀌었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리할 개념은 두 번째 개념이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기회비용. 자, 여러분들이 5,000원이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점심을 뭘 먹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또는 더우니까 냉면도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또는 저기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치킨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 치킨을 내가 5,000원을 주고 사 먹는다 그러면 짜장면도 먹을 수 없고 냉면도 먹을 수 없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겠죠. 자,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자, 이를테면요,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치킨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꾸 짜장면이 눈에 밟혀. 얘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었어야 했나? 약간 후회가 돼요. 자, 이게 바로 짜장면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이게 기회비용.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나는 왜 치킨을 선택을 했을까요? 가장 먹고 싶었기 때문에 치킨을 선택했겠죠. 내가 치킨을 먹었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기 때문에 치킨을 선택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얻게 되는 만족감이나 이득을 우리는 편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얻게 되는 만족감, 이득은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은 당연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여러 가치들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아까 기회비용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기회비용을 포함한 비용은 당연히 적게 들어야겠죠. 적은 비용으로 내가 많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 자, 이것이 합리적 선택이에요. 자, 이 합리적 선택의 조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 비용은 적게,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의 만족을 누리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하고, 선택을 할 때는 이 비용과 편익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가, 또 얼마나 형평한가, 균등한가, 또 장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자, 보통은 이 효율성,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은 내 개인의 선택,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신발을 살 것인가, 어떤 가방을 살 것인가, 이런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주로 사회의 선택. 자, 사회.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선택은 어떤 국가의 선택 또는 정부의 선택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사회가 개인처럼 마찬가지로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앞에서 봤던 개인 선택처럼 비용과 편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정부는 정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효율성은 뭐고 형평성은 뭔가? 자, 효율성이란 이런 개념이에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하는 것. 자,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쵸? 자, 효율성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성장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빨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빨리 성장하는 것. 자, 이것을 효율적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있죠. 형평성은 이거랑 약간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형평성은 균형이라고 생각하세요. 균형 또는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효율성은 빨리 성장하는 것, 빨리 크는 게 목표고요. 형평성은 천천히 커도 상관없지만 똑같이 이득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형평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피자 한 판이 왔어요. 자, 이제 피자 한 판을 받았는데 글쎄 총 8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그런데 우리 반은 총 7명이에요. 자, 7명의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이 8조각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을까? 자, 고민을 하다가 자, 똑같이 이것을 다시 7등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아니다, 가장 배고픈 아이는 더 많이 주고 또 배가 덜 고픈 아이는 적게 주자. 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앞서 봤듯이 사회적 측면, 사회적 선택, 어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효율성이 먼저냐, 자, 성장, 빨리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질 것이냐,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고, 자, 지금 세우게 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려를 하다 보니 지속 가능한 개발, 장기적으로 내가 이 정책, 이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후세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고려를 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단원,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부분 단원을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몰랐던 내용 반드시 질문 메모해 놨다가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